저는 일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100시간 즐거울 수 있다. 벌써부터. 턱 막히시나요? 제가 약간의 활자 중독이 있거든요. 저녁 때 텍스트를 보지 않고 자면 잠이 잘 안 와요. 엑싯이 돈을 많이 번 게 엑싯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일을 마무리한 게 엑싯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생 일을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전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히 풀면 예전에는 로컬의 소상공인분들이 누구를 원망했죠? 건물주.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오기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놔서 컨텐츠 가지고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나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해. 건물주가 가진 권력은 뭐였을까요? 자리입니다, 자리. 그럼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잘하시는 걸 잘 해야죠. 그게 뭘까요? 손님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려운 표현을 디지털 자산화 시켜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카톡 친구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친구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주가 쫓아내도 딴 데로 갔어요, 일로 오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게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손님들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입니다. 그걸 계속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왔던 손님 한 명 한 명을 내 손님으로 만드는 거. 인스타그램이 됐든 카톡이 됐든 친구를 일단 만들어내는 게 1번이거든요. 제가 아는 모 대표님은 그렇게 해서 카톡 친구를 모으셨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전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백화점 입점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카톡 친구 숫자를 내밀었어요. 나 이만큼 있는데 니네가 인테리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였군요. 백화점이라는 플랫폼 대비해서 소상공인이 강점을 가져간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소상공인 생태계가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때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었고 일하다가 잠깐 지나면 벌써 점심때야? 먹고 나서 또 막 일하다 보면 저녁때야? 퇴근해야 돼?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걸 많이 느꼈고 너무 재미있게 일했다. 그 당시에 임원분들이 한 5시, 6시쯤 되면 저녁에 번개나 할까? 내가 참치 사줄게. 7시에 나가자?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좀 있어가지고 일이 안 끝났어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임원분은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언제까지 기다려? 막 이렇게 했던 정도의 문화였어요. 선순환이 잘 되었던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이 야 회사 너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젖은 낙엽처럼 오래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라는 거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회사라는 게 일하는 노동자가 회사의 축이 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회사의 주인을 3명을 두는 게 맞겠다. 하나는 주주, 하나는 일하는 사람, 또 하나는 회사 자체.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네이버에 다니던 지인들한테 같이 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럼 같이 해볼까? 이런 멤버들이랑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 뭘 할까? 시대를 보니까 인터넷이 생겨나고 인터넷 정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검색 엔진이 발달하면서 포털이 늘어났죠. 포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커뮤니티 서비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온디맨드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시장은 지금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보냈다면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장도 반드시 올 거야. 그 길목에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카톡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웨이팅 서비스를 해보자. 양재동에 있는 영동족발이라는 3대 족발이라는 거기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족발집은 사장님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냥 부탁했죠. 저희가 운 좋게 1등으로 확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알려지면서 쭉 순증하기 시작을 했고 많이 성장을 했죠. 네. 저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투자 시장이 좋을 때 받았어요. 처음에 그냥 엔젤로 1억 받았었고요. 그때는 업계에 계신 아는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20억이라는 돈을 운 좋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었고요. 좀 웃긴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엔젤 투자 받고 그 다음에 20억을 처음 투자 받았을 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야 그래도 20억 받았는데 우리 토스터기 하나 사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다 같이 숙식을 하니까 살 수 있지. 야 토스터기를 이왕이면 발뮤다를 사면 안 되냐? 잠깐만, 발뮤다는 20만 원이고 투자자가 준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아야, 투자자 돈은 뭐야? 복지는 어디까지가 복지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뮤다 토스터기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12명이서 8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통장에 돈이 있고 직원들 위하는 거면 당연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사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던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녁 식대는 어떤 경우에 주는 거야? 1번. 다음 2번, 얼마까지 주는 거야? 뭐까지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식대는 그 귀한 저녁을 회사에서 먹겠다 결정한 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야근을 하고 가건 관계없이 저녁을 직원들과 같이 먹는다. 오케이. 식대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이거는 복지가 아니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팀이길 원했고 더 친하기를 원했고, 그냥 일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회사는 정확하게 구성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와 현실적인 얘기가 나뉘어 있을 것 같은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로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사들의 목적에 맞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사들과 기업이 매칭되는 겁니다. 매칭이 잘 되려면 얘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한테 투자해 줄 만한 회사들을 쭉 썼어요. 회사에 큰 칠판에 가득 써서 봤죠.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면 어떤 애들이 있을까? 네이버는 우리한테 투자를 할까? 카카오는 할까? 네이버가 투자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꿈을 꾸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걸까? 여기에 투자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 그럼 여기 투자를 추진해봐? 이런 식의 사고를 한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받게 된 게 카카오 투자였어요. 제가 두 번째 투자를 받았을 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는 데들은 있는데 이사의 의석수도 되게 민감하게 따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한석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봉진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표님, 저 뭐 이런 걸 하는데 고민이 돼서 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 줄게요. 그래도 전화 주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일단 이 고민을 하게 된 거 축하해요 였고, 그 다음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회사로서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는 당신의 판단력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일인 거고, 당신의 판단은 항상 검증받는 게 필요하고, 검증을 위한 장치가 이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회한테 늘 검증받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이 밀어줄 만한 의견을 가져가야 되는 게 대표이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표의 권한을 뺏기고 있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변화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김봉진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엑싯을 결정할 때도 그거였어요. 창업자들이 내렸던 결론은, 지금 우리가 키운 거는 아이디어와 우리 실행력으로 열심히 해서 키웠지만 이 다음 스테이지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더 넓게 퍼뜨려야 되는 시점인데, 그걸 우리가 되게 잘하는 일이냐 라고 하면 그거 아닐 수 있다. 이래서 엑싯이라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기브앤테이크는 제가 회사를 할 때 저희 전 멤버들에게 나는 이 책처럼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발표했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가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만큼 주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대체로 작은 일에서 이득을 보는 건 테이커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매처 같은 사람들이 응징하더라. 진짜 잘 된 사람들은 기버라는 사람들이더라. 왜냐하면 기버들은 계속 베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테이커는 매처가 자연히 쳐내고 매처들이 자연스럽게 기버를 더 응원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버들이 큰 힘을 내더라. 조직은 기버들로 이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기버가 부족하게 되면 매처가 테이커로 돌아서게 된다. 손해보기 싫으니까. 기버가 많아지게 되면 매처도 기버로 변화된다. 이제 이걸 읽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이 이 일을 못하면 기버가 될 수 없어요.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줄 수 없죠. 네. 기버란 철저하게 본인의 역량이 있고 본인이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는 무조건 기버가 필요해요. 테이커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일하는 거 대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회사에는 마이너스인 사람인 겁니다. 회사를 기버 중심으로 세팅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 기버가 되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당신의 일을 잘하려는 노력을 해라. 두 번째로 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당신이 걸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들로만 뽑겠다. 그렇게 뽑을 테니 당신들 나눠라. 그리고 기버라는 건 늘 기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량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기버였던 사람이 갑자기 테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작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굳이 안 맞는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버가 테이커가 될 필요가 없어요. 평생 직장도 아니고 내가 이제 테이커야? 그러면 나는 받으니까 좋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뭐하러 굳이 나쁜 사람이 돼서 여기 있어. 더 좋은 기버가 될 수 있는 데를 찾자 라고 헤어지는 게 맞다. 그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엑시트죠. 회사는 지속적으로 경영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이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주주와 일하는 멤버와 그 다음에 회사 있는 거고 이 셋이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수익이 충분히 있어 배당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정확히 이게 세 개를 3등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분의 1을 회사로 남겨놔. 3분의 1은 주주들에게 배당해. 3분의 1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줘. 야, 주주인데 일을 해? 그럼 일하는 사람 것도 받아. 주주인데 일을 안 해? 그럼 일하는 사람 거 못 받지.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그래서 회사 내부에 스톡 옵션을 그렇게 줬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을 나누는 거잖아요. 성장을 나누는데 사장은 기여를 70 했고 우리 팀장님은 기여를 10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 팀에서 일어나는 거는 한 팀의 구성원들의 기여가 물려있다는 뜻인 겁니다. 얘가 당장 세일즈를 해왔으니까 많이 화려해 보이겠지만 세일즈한 걸 처리하기 위한 애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노력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넌 세일즈 따왔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되도록이면 바라보는 방향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우리의 성과는 최대한 고르게 나눠줄 거야. 그게 방향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이 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한테 넘치는 거를 나눴더니 확실히 성공하더라 라는 내용들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 책인 거고요. 그 사례를 읽으시면 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 한 문장은 명언은 내 가슴을 움직이긴 하지만 변화를 시키진 않거든요. 넌 성실해야 돼 라고 말을 들으면 띵언 그렇지만 내가 변화하진 않잖아요. 계속 성실한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나도 변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냥 문장으로 머리에 입력된 거가 아니라 체화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보셔야 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의식한 적이 없지만 내가 기버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의 행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 영역들이 일관된 저의 주제이긴 해요. 결식아동들 밥을 주는 운동을 같이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식당 사장님들의 자발적인 운동이에요. 카드가 식사 금액이 작아요. 근데 요즘 밥값이 막 10,000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 끼를 굶어서 한 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하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야 됐고 니네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카드만 보여주면 밥 줄 테니까 그냥 와 라고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시고 왜냐면 그런 데는 돈줄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이런 데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이러다가 끌려 들어가서 지금 몇 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대가 없이 당연히 일을 하고 있고, 어쨌건 그런 사장님들이 더 잘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동참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동참하신 사장님들이 좀 더 좋으실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사단법인으로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쨌건 받은 게 있으니 내놓고 있는 일종의 기버로서 활동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인데요. 평생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프리랜서처럼 혼자 일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동료들과 일을 할 것 같고, 그 동료들은 굉장히 창의적일 것 같고요. 저는 그 동료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창업했던 회사들도 곰곰이 돌이켜보면 멤버들이 어떤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제가 경영자로서 했던 일인 것 같아요. 방향 설정을 하고 그 일로 잘 달려가게 동기부여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잘 포장하거나 부족함이 나오면 그걸 수습하는 역할이 대표로서 제가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의 삶을 꿈꾸고 있긴 하고요. 친한 동생이 최근에 해준 얘기인데, 이제 웨이팅 서비스 할 때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지어줬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번에 생일 축하 메시지 그런 멘트를 썼어요. 근본 있는 네트워크 하는 전상열 이렇게 썼고,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세상에는 사람이 둘로 나뉜다. 전상열을 모르는 사람과 전상열을 친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네트워크 넓은 게 아니라 좀 근본 있고 좋은 기버로서의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긴 합니다.